자, 우리 이승재 평가사님 이제 법규 공부 방법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시기별로 또 한번 볼게요.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듣는 시즌에 기본 강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저는 그때 이제 직장 병행할 때였으니까 4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가지고 암기까지 하고 강의까지 듣고 그거를 하루 만에 다 끝낼 수가 없어서 보통 이제 주중에는 하루는 강의를 몰아서 듣고 그리고 하루는 전날 들었던 거 이제 암기 법규는 진짜 쓰면서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. 그 두 번째 날은 그렇게 외우고 그 다음 날은 또 강의 듣고 다음 날 그 강의 들은 거 또 외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거의 2달 만에 끝냈던 것 같아요. 한 4달짜리 코스인데 2달 만에. 근데 초반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? 진짜 어렵고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 무조건 1차처럼 공부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거를 법규 공부하면서 진짜 깨달았어요. 초반에 뭐 어려운 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건 없었어요? 그냥 외웠어요? 저가 원래 스트레스가 많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성격이 좀 별로 막 그런 굴곡 변화가 없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만약에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해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하기 싫은 적은 많았지만 그냥 외웠었죠. 그냥 쓰고 외우고 마지막에 이제 개별법 뒷부분까지 갔을 때는 외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맨 처음 사실 행정법 때 했던 것만큼 막 완벽하게 다 쓸 만큼 외우고 막 그러진 않았었어요. 그냥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다? 네. 알겠습니다. 이거를 다 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? 그거는 딱히 안 했던 게 물론 그때 이제 외울 때는 진짜 잘 안 들어가고 머릿속에 막 그랬던 거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외우는 거잖아요, 수험생들은. 다 외우는 건데 이제 내가 이거 못 외우면 어차피 시험 떨어지는 건데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계속 외웠었어요.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강의 듣잖아요. 자, 이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? 문제풀이도 사실은 강사님 커리큘럼대로 외우라는 거 다 외우고 문제 푸는 방식도 목차 잡는 것도 뭐 그런 것도 다 커리큘럼 나와 있는 것대로 랜드잇이 서브도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단기간에 공부하기에는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들었어가지고 네, 저는 좀 민망해서 웃었어요. 네. 뭐 그거를 이제 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대로 그냥 걱정 없이 저는 그 커리큘럼대로 다 따라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법규는 제가 이게 좋고 뭔가 말할 만한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거대로 저는 했으니까. 그러면은 문풀 할 때도 뭐 암기는 하셨고 그 답안지 썼어요?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그 문풀 강의 들을 때 직접 쓰긴 하셨나요? 아니요, 그것도 이제 이론이랑 똑같이 목차만 그냥 잡고 그것보다 차라리 저는 이제 암기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암기를 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남는 시간에는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폐관 수련할 때 뭔가 집중 공부할 때 그때는 뭐 공부했어요? 그때도 이제 서브를 계속 외웠죠. 그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수험생들이랑 다르게 암기 시간이 없으니까 서브를 조금이라도 더 외워놔야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풀었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서브만 그것도 이제 A, B급 위주로 좀 많이 외웠고 C급은 조금 덜 외웠던 것 같아요. 그것까지 보기에는 좀 힘들어가지고. 사실 직장인이 하기 쉽진 않죠. 법규가 이제 공부량을 좀 줄일 수 없는 절대 공부량이 조금 많긴 한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는 열심히 외웠더니 좀 쓸 수 있었나요? 네, 쓰는 거는 진짜 어느 정도 써지더라고요. 근데 제가 처음 보니까 아무래도 모의고사는 처음 보니까 논점이 좀 많이 엇나가가지고 초반에는 그게 조금 그랬었고 모의고사 한 3-4번 보고 나서는 이제 논점도 어느 정도 잡고 외운 것도 이제 조금 있으니까 좀 잘 써지더라고요. 남들 받는 정도로 받은 것 같아요. 모의고사 등수도 고득점을 받진 않았고 그냥 진짜 한 평균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결국 실제 시험에서는 논점 엇나가서 점수가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.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제 1-1번에서 하자치유를 쓰셨고 사실 이제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해도 시험장에서 뭔가 이렇게 눈에 씌어가지고 그 논점을 잘못 잡는 거는 그건 강사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1번에 하자치유를 쓰셨고 그게 하필이면 여파가 3번 문제에 미쳐서 난
2번 이미 절차자랑 절하독을 앞에서 썼는데 그래서 3번도 엇나가면서 막상 점수가 아주 잘 나오시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쉽다? 결론적으로 보면 합격했으니까 지금은 뭐 아쉽진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아쉽죠. 일단은 1-1번이 전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 게 나왔고 저는 하자치유 쓰면서도 와 그래도 난 잘 썼다 이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 너무 엇나가서 그 3번에 이제 절차하자 독자적 위법을 같은 시험에 이게 1번, 3번 두 개 쓰는 건 안 나오겠지 싶어서 이제 3번에는 안 썼는데 그게 또 3번 문제의 점수를 깎아먹는 원인이 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가 뭐 외운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논점이 엇나가 버려서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사실은 어떻게 공부를 했든 엇나갈 논점은 엇나갔을 것 같아서 법규가 낮게 나왔지만 합격했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전 사실 그 얘기 기억나요. 하자치유를 쓰고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하자승계 썼다는 얘기 듣고 나랑 똑같은 거 썼네? 라고 안심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와 지금 하자치유랑 하자승계 헷갈렸는데 붙었단 말이야?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.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같은 건 줄 알고 진짜 말이 안 돼. 이게 보면은 사실 이제 암기를 제가 되게 강조하는데 이제 1월, 2월쯤 되면은 사실 암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논점이 엇나가지 않는 거를 유의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좀 아쉽게 논점이 엇나갔습니다. 자 이제 법규는 사실 그냥 뭐 써보 외웠다 그리고 뭐 문제 목차 잡았다 이게 사실 거의 전부라서 제가 뭐 딱히 더 여쭤볼 건 없는 것 같고 돌이켜 봤을 때 뭐 요거는 좀 잘했다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? 제가 실무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 방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법규는 거의 따라가다시피 했어가지고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단기간에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그거 자체가 좀 잘한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서브노트 정리도 이렇게 돼 있는 그 강의를 들으니까 시간도 단축하고 커리큘럼도 그대로 따라가니까 굳이 뭐 이론처럼 제가 두 문자까지 막 이렇게 정리해서 할 필요 없이 있는 거를 그대로 외웠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 그게 잘한 것 같아요. 자 이제 좀 아쉬웠던 점 내가 요것만 좀 더 했으면 논점 안 엇나갔는데 사실 이제 이번 시험은 뭘 어떻게 했든 못 나갔을 것 같아요. 네, 그거는 그렇고 그거랑 이제 별개로 저는 만약에 공부 시간이 더 많았으면 판례까지 아마 좀 더 상세하게 외우고 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직장 병행 하시는 분이면 한계를 안 두시는 분이면 그것까지 외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도 만약에 시간 더 있었으면 외웠을 것 같아요.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 스타일이 암기를 제한을 두지 말고 최대한 외우자 약간 이런 방향성 같아요. 맞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법규 공부하시는 어떤 후배님들에게 이 얘기는 좀 해주고 싶다. 본인이 시간이 급하신 게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듣든 저는 뭐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좀 저처럼 직장 병행하시는 분이시면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뭐 서브노트만이라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사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법규는 외울 게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서브노트까지 내가 직접 정리하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법규도 이제 똑같이 이론처럼 암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한계를 좀 안 두고 최대한 많이 외우시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상대평가는 얼마나 이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냐 이게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암기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암기 얘기를 사실 지금 되게 많이 했고 사실 이제 제가 봐도 시리법 그냥 다 암기 많이 해서 남들보다 많이 알자 이런 컨셉 같은데 암기를 잘하는 노하우라는 게 있나요? 사람마다 진짜 암기 능력의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제가 공부할 때 두 문자 되게 많이 썼다 했잖아요. 그리고 암기할 때 제가 했던 방식이 있어요. 그거는 제가 뭐 어디서 읽고 한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네, 그냥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서 법규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외웠다가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봤던 거 한 번 더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다니던 스터디 카페를 제가 한번 바꿨거든요. 근데 바꾸고 난 다음에 갔던 스터디 카페 벽에 이제 암기 방법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. 봤는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랑 비슷한 거예요.
두 문자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좀 여러 사람들이 해보고 검증된 방법을 써놓은 걸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사람마다 다 각자의 암기의 능력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이제 정석적인 암기 방법을 좀 검색을 해보고 그거를 좀 믿고 따라서 가면 각자의 암기 능력 한계의 차이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두 문자 많이 쓰시고. 그럼 두 문자 따는 팁 좀 알려주세요. 제가 보기에는 두 문자 딸 때 스타일이 있어요. 첫 번째 스타일은 두 문자를 외우기 쉽게 따는 방법이 있고 근데 복원하기는 좀 어려워. 근데 어떤 스타일은 두 문자는 외우기 어려운데 두 문자만 외우면 복원이 쉬워. 뭐 예를 들어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. 아니면은 나는 두 문자를 따고 옛날 이야기를 만들어. 두 문자를 따고 노래를 만들어. 어떤 스타일이었어요? 저 옛날 이야기 노래는 하나도 안 했고 그 앞에 말씀하신 그 두 개를 섞어서 했거든요. 순서가 만약에 중요한 거면 굳이 이제 두 문자로 말을 안 만들려고 그냥 그 순서대로 그냥 앞 글자만 따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외웠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두 문자를 좀 봤을 때 이거 말 되게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머릿속에 좀 각인될 수 있는 뭐 진짜 막 엉뚱한 말들 엄청 많잖아요. 막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. 알겠습니다. 뭐 많이 부끄러워하실 것 같으니까 굳이 물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 법규 공부 방법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생활편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